이슈 투데이. 우리 한인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4.19 30주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주류 사회는 물론이고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이 30주년 기념 취재가 계속되고 있는데 LA 타임스에서 한인 그리고 아시안계 커뮤니티를 취재하고 있는 우리 박종찬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4.19 30주년 기사를 취재 중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취재를 하고 계세요? 네, 30년 동안 한인타운이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했는지 네. 그리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취재를 마치고 있는데요. 네. 몇 주 전부터 몇십 명이 한인타운 리더분들, 주민분들 그리고 비즈니스 오너분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기사를 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네, 한인타운에서 몇십 년 사신 분들, 또 최근 다시 한인타운에 돌아오신 분들, 한인타운에서 떠날 생각을 하는 분들 등등 여러 명의 관점을 통해서 한인타운이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생각해 볼 기사를 쓰고 있고요. 또 다양한 연령층, 인종 그리고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네, 네. 아직 기사가 나온 건 아니죠? 네, 금요일 날 나옵니다. 아, 금요일 날. 금요일에? 네, 아. 4.19 30주년. 네. 4.19 그날. 네네. 네. 물론 네. 아직 기사가 안 나와서 자세한 얘기를 하기는 조금은 좀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기자님이 그런 그 취재를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1월 달부터 LA 타임스 입사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던 것이 예. 4.19를 어떻게 취재해야 되는가였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4.19 취재를 할 때 이 포커스가 사실 한인, 흑인 갈등에 많이 비춰졌잖아요. 네. 이 갈등을 한인과 흑인 사회가 어떻게 치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쪽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기사가 몇 개 있습니다만 이번 30주년 기념 기사로는 어떻게 조금 다른 관점으로 4.19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인타운 지역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4.19가 한인타운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취재를 했지만 또 모든 청취자분들이 아시듯이 한인타운은 활기가 넘치고 다양성이 많고 또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구역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30년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진 한인타운인데 이런 변화들을 좀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싶어서 이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취재를 하시면서 어떤 관점들을 중점적으로 지금 진짜 보시고 계신 거예요? 이 제가 취재를 하면서 흥미롭게 본 것은 많은 한인분들이 LA 근교에서 한인타운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건데요. 저도 이제 한인타운 근처 미츠리로 이제 아파트를 얻었지만 많은 남녀노소 한인분들이 한인타운의 음식, 문화 그리고 정체성에 끌려서 지역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취재를 하면서 어허.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인타운이 인종적으로도 더 다양해지고 있다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인구조사 센서스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아시안계 백인 인구는 늘었지만 그리고 히스패닉 인구는 줄었습니다. 곧 히스패닉 인종분들이 한인타운에서 다수 즉 메조리티가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려도 많이 맞습니다. 들을 수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저도 이제 아파트 거기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이 구역에 이 아파트 값이 2,000불, 3,000불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정작 한인타운에서 오래 살고 계신 올드타이머 분들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인타운은 아직 공원이나 오픈 스페이스가 많이 부족하죠. 이 앞에 있는 리버리 파크 말고는 사실 공원이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인타운에 돌아온 한인분들이 결혼을 하고 가족을 키우고 자식을 여기서 키울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지적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기자님이 혼자 취재를 한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같이 취재를 하셨고 또 같이 취재를 하게 된 계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기자 앤디유 캠페님이 기자분과 같이 취재를 했는데요. 네. 한인타운이 히스패닉계에 대해서 취재를 도와주셨습니다. 저희가 한인타운을 취재하면서 한인분들이 목소리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히스패닉계 분들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히스패닉 분들과 한인분들의 관계를 특히 30주년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고요. 이름은 한인타운이지만 뭐 영사관, 엘살바도르,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 많은 라틴 아메리카 영사관이 여기 맞습니다.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굉장히 큰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히스패닉 분들이 한인타운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한인분들과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우리 박종찬 기자님은 4.19가 발생했던 1992년도에 몇 살이셨어요?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태어났으니까 94년도에 네.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LA에서 온 지는 이제 2006년에 왔으니까 저도 이제 이 취재를 하면서 4.19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또 한인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많이 배우고 났더니 어떻습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태어나진 않았는데 그때 네. 취재를 하고 겪어가면서 지금 내가 느끼는 4.29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그러니까 네. 우리 박 기자님은 지금 태어나기 전에 이 4.29가 발생했던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들어온 거니 뭐니 이런 거를 다 정리해 버리고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4.29가 과연 왜 생겼고 뭐 이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새로운 눈으로 지금 보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이게 이 30주년 기사만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럼요. 35년도 있고 40주년도 있고 계속 이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볼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4.29는 사실 그 교과서나 TV로 보거나 이제 그 라디오 듣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이제 그 트라우마가 많이 전했지만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어허. 우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네, 맞아요. 그럴 우시는 거예요. 분들이 그렇죠. 4.29 얘기만 나와도 우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고 어허.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한인 사회에 얼마나 심한지 네, 아직까지 그리고 또 그 많은 프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해야 되죠. 아직까지 그 진상 규명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고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또 많이 네. 취재를 해볼 기회가 앞으로 더 주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30년이 지났는데 저희 라디오 코리아도 사실 이 폭동한 가운데에서 이제 상황 방송을 이제 쭉 해왔던 그런 이제 언론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4.29가 뭐 몇 주년이 됐다 그러면은 뭐 주류 언론이고 뭐고 한국이고 뭐고 다 라디오 코리아를 찾아와요. 인터뷰를 하자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30년 동안에 저 혼자만 인터뷰한 것도 수백 번은 되려고 네. 생각을 하는데 항상 물어보시는 게 한일 갈등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뭐 그 당시에 왜 두순자 씨는 그런 일을 벌였느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고 네. 그래서 이 30년 동안 똑같은 대답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물어보시는 언론인들도 좀 새로운 쪽으로 이 좀 질문을 좀 앞으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항상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부터 자꾸 물어보시니까 이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으로서도 별로 그렇게 그 내키지 않는 그런 인터뷰를 해드릴 때가 그렇죠, 상당히 그렇죠.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박종찬 기자 같은 분들은 정말 새로운 눈으로 이 4.29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좀 질문도 좀 남다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하게 되거든요. 네. 정말 뭐 이렇게 지금까지 뭐 기사도 많이 보셨을 테고 그런데 정말 뭔가 나는 좀 이런 면으로 이런 것을 좀 한번 취재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포인트가? 뭐 다른 포인트 이제 지금 취재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난주 토요일 아하. 제가 그 한인 이민아 컨퍼런스가 처음 벌어진 그 아하. 영어킴 아카데미에서 벌어진 그 컨퍼런스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네. UC 리버사이드 그 장태한 교수님 네, 인터뷰를 네, 자주 네. 하신 분이시죠. 네. 자신도 또 주류 언론과 4.29에서 많은 인터뷰를 했지만 이번 30주년 인터뷰에서 주류 언론들이 한인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해서 거의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처음으로, 됐다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어. 한인 사회가 4.29를 통해서 큰 피해를 본 건 사실이고 또 진상규명 그리고 또 갈등을 메꾸는 노력 이런 걸 스파트라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직까지 뭐 2020년대 블랙 라이프 매터 그 무브먼트도 보셨겠지만은 이 인종청 갈등이라는 게 사실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그 피해와 희생만 포커스할 것이 아니라 리커버리 앤 리버스 그리고 회복에 관해서 포커스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앵커님도 해주셨지만 사실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한국 문화, K-팝이나 한식 등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한인타운 자체가 부흥을 하게 되면서 주류 사회도 이제 한인을 4.29의 피해자로만 보질 않고 한인이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됐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LA 타임즈에서 보는 4.29 30주년은 어떤가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나올 기사들을 미리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뭐 네네. 여러 가지 기사가 준비되어 있지만은 그 평기자로니까 제한이 있고 또 미리 볼 수 있다고 해도 설명을 좀 드리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죠. 네, 그렇겠죠. 하지만 이미 나온 기사 중에서 인상 깊은 기사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프랭크 숑이라는 칼럼니스트가 4월 8일 지지난주죠 쓴 기사인데요. 한인타운의 팔가와 벌몬이 있는 오차 클래식이라는 식당을 소개했습니다. 뭐 체인도 여러 개 있고 한인타운에 유명한 식당인데요. 이 태국 식당은 한인타운에 있는 라티노 주민에게 큰 인기를 받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아하. 어떻게 큰 인기를 끌게 됐는지는 설명이 어렵지만 사장 가족분 한 명은 1992년 4.29가 큰 계기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하. 4.29 당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영업하며 일종의 크라이시스 카페테리아 역할을 했고 약탈자, 시위대, 노숙자분들이 주 방위군 및 경찰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식사를 했다고 말했는데요. 사장님은 인터뷰에서 우리가 지역 사회를 먹여 살릴 책임이 있었다고 말하셨습니다. 이 숑 칼럼니스트는 이 기사를 끝마치면서 여기는 로스앤젤레스다. 때때로 다른 문화권이 사람들이 서로를 찾고 꼭 붙들고 있다라고 하며 기사를 끝마쳤습니다. 네. 이 시용이라는 기자분은 아시안이에요. 아시안계입니다. 네. 이분도 기사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한인타운 좋은 취재도 기사. 하시고, 네, 아시안계 취재를 많이 하시고, 또 이 4.29에 대해서 기사를 몇몇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 어찌 젊은 분이 저리 말씀을 잘하실 거라고 칭찬의 감사합니다. 댓글 적어주셨습니다. 우리 박중찬 기자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말을 업하고 이렇게 굉장히 더듬었는데 몇 주 하시더니 이제는 뭐 완전히 그냥 말꾼이 다 되셨어요. 네, 네, 네. 네. 근데 4.29 때 말이죠. 사실 우리 한인 식당들도 그렇죠. 그때 뭐 상황실이라든지 이럴 때 뭐 청년단 뭐 그다음에 또 뭡니까 해병대 전후에 뭐 이런 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많이 하신 그런 식당들이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몇 군데에서는 이미 뭐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하시면서 정말 하루에 뭐 100그릇, 200그릇씩 설렁탕, 곰탕 이렇게 보내주시고 네. 그다음에 뭐 순두부도 보내주시고 그런 이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 4.29 라디오 코리아 이 사옥 옆에 사랑의 장터라는 그런 이제 이 터를 마련해 가지고 뭐 저희가 한인분들에게 쌀도 드리고 뭐 라면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푸드시라든지 이런 거를 네. 제공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자원봉사자들이 많은데 그걸 와서 다 음식들을 해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사실 우리가 이게 30주년 정도 되면 한 번씩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도 좀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네요. 네. 제가 그 최영호 앵커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때 LA 폭동이 났을 때 한가운데 보도하고 계셨잖아요. 네, 예. 미국에서 어허, LA에서 어허. 한인타운이 막 털린다, 어허. 뭐 총알이 왔다 갔다 어허. 한다.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전쟁인가 아닌가? 이게 미국이 맞나 안 맞나? 막 아니, 여러 뭐 가지 생각이 왔을 것 같아요. 많죠. 전쟁이었어요. 한마디로. 네네. 네, 시가전이었습니다. 그게 미국에서 미국에서. LA에서 그렇죠.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게 이민자로서의 도저히 느낌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뭐 걸려오는 전화는 하루 종일 상황 방송을 하는데 그 희생자분들 우리 한인분들이 전화를 주시는데 뭐 여기 불이 났습니다. 여기에 지금 와서 다 물건을 털어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근데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슨 방법이 없어요. 경찰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경찰을 불러봐야 대답이 없어요. 뭐 네. 그렇죠. 경찰이 아예 도망이라고 전화를 하는 받질 않았으니까. 네, 네. 피해 갔죠 그리고 뭐 한인타운에. 파이어 디파트먼트도 뭐 왔다가 그냥 가고 뭐 워낙에 많고 그랬으니까 이게 뭐 완전히 전쟁터였죠. 그러면서 어떻게 미국이란 나라가 네. 우리가 미국에서 미국에 올 때 항상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메리칸 드림을 우리가 가지고 왔다. 네.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안전한 나라 이런 생각을 하고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런 이 정말 사태를 맞이했고 그 사태의 가장 한 중심가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우리 한인들이었으니까 이건 믿을 수가 없었죠. 그 분노가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 어마어마했죠. 싶어요. 뭐 그때 저희 라디오 코리아 집계로 따지면 거의 4억 달러에 달하는 돈이 지금 피해를 받고 그런데 어쨌든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보면은 이 한인타운은 오히려 더 건재하고 그렇죠. 더 발전했고 네. 그리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도 훨씬 더 튼튼해졌고 또 그다음에 이 한인들의 이 정계 진출이 많아지면서 맞아요. 정치계에서의 이 한인 정치력의 신장은 뭐 그 당시에 비하면 뭐 수만 배, 수천만 배 그렇죠. 강해진 거나 마찬가지고 네. 그러고 보면 참
우리 한민족이 대단한 민족인 건 대단하죠.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한민족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대단한 거예요. 그 네. 전에도 얘기해드렸지만 그 장태환 교수님이 이제 4.19 전에는 코리안으로 살았다면 4.19 후는 코리안 어메리칸 맞습니다. 아이덴티티를 맞습니다. 얻게 됐다 이런 네, 얘기를 네. 많은 분들한테 들을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한인 정치인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우리 여기 한인타운에 공원이 없다라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를 만들어내가는 우리 아시안 정치인, 한인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 그런 환경이 또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뿐만이 아니죠. 지금 뭐 문화예술계에서도 지금 한인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금 진출을 했는데 그게 그분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말이죠. 거의가 다 100% 그런 말씀을 하세요. 4.29 때 야, 그렇죠. 이거 이러다가는 이건 정말 아니다. 이제는 정말 주류 사회에서 우리가 우뚝 서야 되겠구나. 네. 그러한 각오들을 다 하셨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뭐 하원 의원 되신 분들, 그다음에 뭐 저 캘리포니아 지금 상원 의원 하시는 분들, 뭐 하원에 뭐 시장 되신 분들, 뭐 시의원 되신 분들 그분들하고 인터뷰하면 다 똑같은 말씀하시거든요. 맞아요. 민주당, 공화당, 우리가 네. 내가 여기 이거 정말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네. 이 우리 한인들의 파워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정계 진출을 꿈꿨습니다라고 다 맞습니다. 말씀하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4.29라는 게 사실 우리 한인으로서는 물론 많은 피해를 본 정말 최악의 상태였지만은 그 상태를 딛고 일어서서 이만큼 결절하게 새로운 꽃을 피웠다는 거는 이건 정말 대단한 그런 성과가 아닌가. 저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인종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아시안 혐오 범죄는 그렇죠.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한인타운은 히스패닉하고의 또 관계가 있잖아요. 거기서 발생되는 인종차별은 좀 더 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그렇죠. 많이 들어요. 네. 여기 지금 뭐 또 우리 박 기자에 대해서 한 분에 올려주셨네. 한국말이 많이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취재하시면서 또 한국말 많이 하시죠? 네, 한국말 많이 하고 이제 뭐 네. 거의 쓰다 우리 보니까 박 기자 같은 분이 네. LA 타임즈에서 기자로 이렇게 활약하고 있는 것만 해도 이 한인 커뮤니티가 많이 큰 거예요. 4.29에서 LA 타임스가 한인 취재를 좀 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때 라디오 코리아도 지적을 하기도 했고, 근데 4.29를 통해서 이제 코니캥 기자님을 이제 채용을 했고, 코니캥. 네, 그리고 몇십 년 동안 한인 사회 취재를 하셨고, 또 이제 저까지 이제 넘어왔는데 참 이 중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또 이런 4.29 이 중요성 한인 언론인한테도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일이죠. 4.29가 없다면 제 일도 사실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LA 타임즈에 지금 한인 기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정말 이 저 커뮤니티 파워로 따지면은 LA 타임즈에 한 10명 이상의 한인 기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혹시 백인의 좀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쓰면 데스크에서 막 잘리고 그런 그런 일은 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네. 네.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데스크 분들도 이제 그 아시안계 데스크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금요일 날 기사가 아주 기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는 게 네. 저한테 제가 이메일을 지금 드리고 싶어요. 한인 그 4.29에서 생각이 있으시거나 뭐 이런 경험을 좀 얘기해 주시고 싶은 분, 네. 제 이메일 드리겠습니다. JEONG PARK 종.park park는 공원할 때 park 쓰시면 됩니다. 네. at latimes.com이거든요. 네. 거기로 이메일 보내주시면은 정닷팍 at LAtimes. at la.com LAtimes.com. LAtimes.com.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박종찬 기자였습니다.